코인 투자? 미국 투자? 아니면 부동산 투자?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오늘 이 얘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에코라이브의 양재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재호입니다. 저라도 박수를. 자, 먼저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는데 앞에 여자분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 아드님이 코인 투자로 대박이 났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역시 좀 크게 한번 들어가야 크게 돌아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걸 듣고 있으니까 저도 코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떤가요? 코인 투자 여전히 지금 좀 우리 들어가도 늦지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인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현물 ETF가 이제 코인을 담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격이 비록 1억이 넘기고 지금 10만 달러까지 이제 넘어간 상황에서 어떤 혹자들은 2억 그다음에 그 얘기 나오던데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10억 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하향 쪽보다는 상향에 조금 더 방향성이 실리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과연 코인을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할 거냐? 라는 관점에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코인은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코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잘못 올리면은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큰 그런 투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내 성향을 봐서 내가 장기적으로도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내가 코인 투자의 어떤 성향이 맞는지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24시간 열려 있는 장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되게 민감해져 있던데, 특히 근데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사실 저희 채널의 주식 시청자는 중장년층이긴 하십니다만은 젊은 분들한테는 이거 마지막 기회 아닌가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예, 오히려 그 기회가 결국은 나의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투자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만 보지 말고 리스크를 좀 봐라. 리스크.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그걸 확인해보고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감당하기 어렵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정책입니다. 예.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근로의 의욕은 확실히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재테크, 소위 말하는 투자는요, 본업에 대한 어떤 부업인 거죠, 한마디로. 예. 부업인 거지, 이게 마치 본업처럼 되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아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투자가 잘못되게 되면 이미 본업이 망가진 상태잖아요? 여기에 투자까지 망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어요. 맞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중장년이라면 지금은 그럼요.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좀 더 상식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주식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주식, 인터넷을 보면 아직도 한국 증시에 매달려 있는 바보들이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난무를 하는데, 전부 미국 주식만 가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증시 떠나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금리라든가 워낙 이제 미국이 작년서부터 좀 2년째, 올해 이제 3년째인데, 올해 3년째 들어와서는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죠. 워낙 2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장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사실
호재가 없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2,300, 많이 떨어질 때 2,200포인트부터 2,300, 400에서 주춤주춤 하다가 최근에 2,600까지 드디어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편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2,800까지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전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고 21년도에 3,300까지 포인트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돈 되는 곳으로 돈이 이제 몰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국장이 지지부진하지만 미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국내 상황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호전이 된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기가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전 고점인 3,300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무식한 질문인 건 아는데 예. 시점 정도를 그 정도를 보는 시점이 어느 정도신가요?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예. 사실은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라고 답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점, 예, 제가 강의를 다니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 언제 오를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러면은 강사 입장에서 뭐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돌맞겠죠. 예.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느냐 저는 금리를 보라고 말씀드려요. 금리. 자, 지금의 대한민국 기준금리 3%입니다. 3%인데 이 3%가 점점 떨어지는 확실하게 하향으로 가고 이제 뭐 가장 많이 오르는 시점은 저는 1%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3%에서 2%, 1% 정도로 진입되는 시점에 이미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원래 금리와 주가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지켜보시면은 금리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이렇게 변동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 타임이 바로 오르는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식적인 기대치라면 네. 금리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내려가야 되죠.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금리 낮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기획재정부 쪽에다가 제발 좀 추경 좀 해라. 돈을 좀 풀어서.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게 결국 돈 가치를 낮추는 건데 돈을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역시나 돈 가치를 낮춰주는 금리를 낮추는 효과랑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호재가 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재도 호재인데 신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그렇죠. 거기다 정치까지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고민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럴 때 지금 미국 투자를 아직 안 해봤다, 나는 생초보다 이런 분들한테 미국 투자할 때 이런 건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꺼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세금,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자체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엔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없죠. 그렇죠. 대주주 빼놓고는 물론 ETF라든가 뭐 이런 쪽은 이제 15.4%의 이제 소득세가 붙기는 하지만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2%의 양도소득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수익이 얼마 생기든 신고 자체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게 꽤 번거로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번거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그거를 대신 신고해주는 법무사에서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증권사에서 연락을 취하거나 하면 연락이 오거든요. 오면은 해달라라고 하면 그 법무사가 대신 신고 다 해주고 나중에 계좌 알려줍니다. 이 계좌로 세금 얼마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좌 이체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렇군요. 세금 문제. 네.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될까요? 세금 문제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해외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원화로 되는 게 아니라 달러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달러로 신경 쓰여요. 환전을 해야 돼서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환전 자체가 은행에서 해서 계좌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달러로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증권사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원화를 가지고 결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정해진 달러, 환율에 의해서 변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해외 주식도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면, 예, 국장도 국장이지만 해외 쪽도 한번 보시고서 발을 한번 들이시는데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하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최소 한 주라든가 두 주라든가 발을 담궈 놓고 익숙해지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떨까요? 미국 주식은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5%입니다. 네. 물론 5.5에서 4.5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예. 한참 안 좋을 때 미국이 제로금리였거든요. 제로금리랑 비교하면 여전히 4.5%로 높은 상황이죠. 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 예. 여전히 많다. 자, 그렇게 본다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주춤주춤할 수는 있지만 역시나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주가도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지난 2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 2년은 좀 폭등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좀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미국 주목한 적이 예전에도 있었을까 싶어요. 없었죠.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종속이 돼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좀 그런 예. 느낌도 들어요. 과거에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렇죠? 예. 뭐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 다변화돼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좀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쩌면 중장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동산. 물론 이제 부동산 쪽에 뭐 워낙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으로 유튜브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 내일이라도 곧 끝장날 것처럼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부동산은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결국 자산이잖아요. 예. 자산으로 이제 같은 어떤 자산의 맥락으로 두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다른 건 주식은 보통 경기보다 좀 빨리 움직이지는 선행지수에 속하고요. 부동산은 경기가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 뒤에 따라가는 후행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워낙 규모가 크기도 하고 분양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장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 흐름을 타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주식이 오른다면 자산이 오르는 거죠. 그럼 결국은 부동산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행이다. 후행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주식보다도 더 늦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드릴 수 있는데 금리를 보셔야 돼요.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렇죠? 내려가게 되면 주식도 오르게 되지만 결국은 부동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고, 왜냐면 금리를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부동산 상황이 안 좋고, 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부양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열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이제 비관적인 전망의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장기 저성장에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고 부동산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걸까요?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쪽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게 인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죠? 예.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투자를 안 했는데 웬걸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불패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뭐 다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움직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경제학으로 접근했을 때 제일 원칙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뜰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수요라는 부분은 결국 돈이 몰리느냐인데 부동산에 몰리는 돈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큰 손이라고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의 자금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자금력이 일시에 몰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뒤에 이제 일반인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요. 그 폭등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인과학적인 접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쪽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또 부동산이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못 집니다. 주택들을 질 수가 없어요. 최근에 공급이 조금 네. 그런 면에서 줄어들긴 했었죠.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땡겨서 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에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공을 안 들어갑니다. 시공을 안 들어가면 그것들이 이제 보통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 공급 부족으로 만듭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게 되면 여전히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된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뛸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뭐 사실 모셔놓고 이런 질문하는 것도 좀 걱정도 돼요. 워낙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각자가 예민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올라간다고 하면 내려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러시고 내려간다 그러면 집까지 이신 분들이 너는 뭘 한다고 이러냐 그러시고 엄청 싸우죠. 네, 엄청 그러시던데 그냥 저희 영상도 참고 차원에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 여러분들이시니까요. 그렇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침 양 대표님이 네. 돈 관련 공부하는 모임 같은 것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죠. 잠깐 안내할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예, 경제 공부 이제 처음 경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 공부 습관을 잡는 경제일기를 써서 습관을 잡는 돈의 흐름이 있는 습관이라는 개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예, 투자인데 이제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에코 투자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보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투자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마칠 것이고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말씀 안 드렸다고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너무 안 오신 것 같아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희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거 많거든요. 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